안녕하세요. 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개념 이론 과정이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처음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다가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전업주부로 살다가 중개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준비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요즘은 좀 젊어지는 추세이다 보니까 대학을 다니고 있는 젊은 친구들도 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 시간에는 전체 우리가 커리 중에서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기본으로 우리가 꼭 개념을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는 법률 용어를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전체적인 체계하고 그다음에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원래 민법은 전체적으로 보면 민법 총칙, 그다음에 물권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계약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법이라고 해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총 4파트로 정해져 있긴 해요. 문제 수도 좀 다르죠. 민법 총칙은 예를 들면 10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고, 물권법은 총 14문제가 배정이 되죠. 계약법은 10문제가 배정이 되고, 특별법은 마지막으로 15% 내에서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6문제 정도가 배정이 돼서 총 40문제를 배정을 해요. 계속 1년 동안 강의를 하다 보면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물권법을 가장 어렵게 느껴요. 그 이유는 이제 물권법은 판례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사례형이라고 해서 갑을 병 간의 법률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계산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보통 물권법이 좀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지금은 기본 개념과 체계를 잡는 거에 목표를 두지만, 공부하실 때는 민법 총칙하고 일단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두 가지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을 넘어서 계약법. 어차피 우리는 전체적으로 40문제 중에서 24문제를 맞히는 시험입니다. 아직까지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24문제를 어떻게 맞힐 것인지를 곰곰이 고민해 보다 보면 잘 나오고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계획을 짜고 공부해 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커리라고 할 수 있다면 1년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에 우리가 만나는 횟수라고 할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65강 정도를 만나게 될 거예요. 전체로 보면. 그래서 65강을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체계하고 그 부분을 정리해 가자라고 하는 게 이번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10시간 타임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10시간 타임에서 민법 전체를 설명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거고요. 기본 개념을, 체계를 잡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입문과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를 한번, 우리 여러분들 입문서라고 하는 게 있죠? 제2과목이에요. 1과목은 부동산 학개론, 제2과목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 2과목을 1차라고 하죠. 1차를. 그 중에 민법이 있고요. 그 다음 민법, 민사특별법하고 두 개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는 민법이라고 해요. 민법, 그리고 요건 특별법이라고 해서 아마 그런 경우를 봤을 거예요. 일반법과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충돌이 되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법이고 요게 일반법이에요. 우리 시험법에는 민법은 보통 첫 번째가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총칙. 민법 총칙 요게 한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권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물권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약법하고 들어오고요. 네 번째가 요 마지막에 요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게 특별법이 이렇게 네 번째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개수로는 뭐 차이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10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물권법은 14문제가 배정이 되고, 계약법은 10문제, 그다음에 특별법은 6문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요게 40문제로 배정을 하죠. 그럼 40문제 중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맞춰야 될 것은 24문제를 맞히면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24문제 그러면 누구나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신 분들은 좀 잘 맞춰요. 쉬워요. 24문제 금방 맞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양이 많습니다. 방대하기도 하고 중개사 전체를 놓고 본다면 민법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50%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6과목 중 50%.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쭉쭉 그 진도를 나가다 보면 재미가 있다 하다가도 한 1월, 2월, 3월, 4월 가면 좀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순리적으로 넘어가면 10월 우리가 마지막 주에 보통 토요일 날 시험을 보거든요. 만약에 22년도 10월 달에 본다 그러면 29일이 될 거예요. 10월 29일 날. 그 토요일 날 보통 시험을 봐요. 그때까지 잘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가다 보면 중간에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고비를 넘어가셔야지 24개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걸 넘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민법 총칙, 물권, 계약 특별히 있는 거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요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요 부분하고 요 계약법이라는 거, 요 두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맞춰놓고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요 물권법이에요. 이 물권법이 상당히 어려워요. 양도 많지만 판례도 있고 사례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하고요. 이 특별법은 보통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문제가 6문제 정도가. 그래서 특별법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요건 나올 건데요. 제 수업은 보통 언제쯤 되냐면 한 7월 달부터는 특별법 강조를 해요. 그래서 7, 8, 9, 10월 달 4달 동안은 매주마다 특별법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이라는 거, 요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면 책을 한번 봐볼래요? 우리가 책을 쭉 놓으면 제 1편에 가지고 나오는 게 있는데 요 1편을 오면 아마 요게 들어와 있는 부분 민법 총칙하고 들어올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의 체계를 보시면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법률행위 총칙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대리, 무효, 취소, 부관 그러는데요. 법률행위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요건 설명을 할 거고요. 법률행위 핵심이 요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가 되고 거기를 대리라 하고 그 다음에 무효, 취소, 부관인데 요게 우리가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우리가 요걸 하나 해보자고요. 법률관계라는 게 있어요. 법률관계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어떤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 금방 알 것 같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소유권이 변동이 될 거예요. 변동이. 요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 있죠. 요 을한테 넘어오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어렵게 뭐라고 하냐면 권리라 하고요. 요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게 있거든요. 요게 권리예요. 이 권리가 뭐가 된다는 거죠? 변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리가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거, 발생이 되고 변경이 되고 소멸되는 것을 전체로 해서 권리 변동 그러는데요. 사람으로 친다면 생로병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생한다, 그다음에 살아간다, 그다음에 죽는다. 이 과정을 권리 변동 그래요. 그러면 권리가 발생이 되고 권리가 변동이 되고 권리가 소멸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전체로 해서 권리 변동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권리 변동이 되려면 분명히 원인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왜 갑에 있던 권리가 이 을에게 넘어가느냐?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눠줘요. 그게 하나가 뭐냐? 그러면 법률 행위라고 해요. 법률 행위. 요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법률 규정이라고 해요. 정확히는 법률 행위가 아닌 행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법률 행위가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라고 할까요? 요 의사표시 또 아니면 의도라고 해도 괜찮은데요.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 있죠? 요걸 우리가 총칙에서
법률행위 이렇게 표현해요. 그와 반대로 법률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예를 든다면 의도라고 하는 거 있죠. 요 의도와 의사표시와 관계가 없어요. 법의 규정이라고 해야 되죠. 법의 규정. 그래서 법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들.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요. 매매 같은 것들.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이 물건을 내가 돈 얼마 주고 사야 되겠다. 그죠? 내가 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돈 얼마 주세요, 사세요. 그런 과정을 걸치거든요. 그런 것들이 법률행위야. 나 이번에 서울 집값이 올라가니까 나 이번에 좀 어렵더라도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집을 하나 내가 매입을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가 보통 매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의도죠. 내가 생각한 대로 그걸 입을 통해서 표시해서 상대방과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률 규정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상속 같은 게 있죠. 상속. 갑자기 뭡니까? 내가 뭐 일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상속법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나에게 넘어오는 거거든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권리 변동이고 그건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하나가 법률 행위, 요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법률 규정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법률 행위거든요. 내가 의도한 대로 나는 이번에 종인중개사 준비하려면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뭐 메가랜드 선택할 거야. 그럴 수 있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이 가격에 얼마를 제시하고 내가 이 강의를 듣겠습니다. 이것도 내 의사고. 난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하고 난 결혼하고 싶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혼인관계에 변동이 생기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표시한 대로 의사, 요 표시, 머릿속에 생각한 걸 의사라 그래요. 요걸 입으로 통해서 뱉는 것을 표시, 의사 표시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그게 합치가 되면 또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라든지 또 우리 은행 가서 우리가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내 집에 저당을 잡고 대출을 좀 받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뭐예요? 그것도 의사 표시.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나는 이 남자하고 이 여자분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법률행위, 의사표시. 이런 것들이 바로 법률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많지만 공인중개사라는 그 업은 이 법률행위를 중개하는 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 그다음 두 번째는 법률행위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의도한 대로. 그 의도가 뭐예요? 그게 의도가 바로 요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요 의사표시 그러는데 여기 잘 보면 여기가 의사잖아요. 의사표시 그러거든요. 이 의사표시가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요 사람 머리예요. 사람 머리. 요게 갑의 머리라고 할까요? 갑의 머리인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나는 내 집을 1억 정도에 팔아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걸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사라 그래요. 머릿속에 있는 거 생각, 의사. 근데 상대방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의사를 누구에게? 요걸 을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표시할 거란 말이에요. 의사를 이렇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표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표시한다. 표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게 의사예요. 요게 의사고 요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 것을 우리가 표시 이렇게 하겠죠. 그럼 요 의사와 표시가 보통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 게 내 생각을 외부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의사, 표시, 요게 의사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20대 때 우리가 연애를 할 때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표시하죠. 의사, 표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한 20년 살다 보면 또 우연찮게 나 지금도 사랑해 그러면 머릿속은 뭐 사랑이란 것보단 정이 더 많겠죠.
근데 사랑보다는 사랑을 하지 않는데 요 뭐라고 그래?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지. 안 그러면 밥 못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는 정이 더 많다는 거죠. 사랑보다는. 근데 입으로는 사랑한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나 이뻐 그럼 뭐라고요? 이뻐라고 표시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뭐야? 옷을 왜 저렇게 입었지? 이렇게 입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보통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 게 원칙이지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하는 것보다는 불일치하는 걸 포커스를 맞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이라는 걸 잘 기억해 보면 법이라는 것은 순리적으로 자연적으로 흘러간다면 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뭔가 분쟁이 생겨야 거기를 법이 들어가서 이걸 해결하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항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다. 그러면 법이 개입될 이유가 없죠. 근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습니다. 그럼 법이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의사와 표시의 일치보다는 나중에 불일치를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의사. 입으로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표시. 의사, 표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법률행위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의도한 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야. 이게 법률행위라고 해요. 법률 용어대로 하지 말고요.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법률행위에서는 내가 의도한 대로 효과를 발생하니까 그 의도가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의사, 표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는 머릿속에 있는 거, 표시는 입 바깥으로 내뱉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나옵니다. 자, 법률행위를 모르겠다 그러면 매매해도 돼요. 매매, 계약, 매매. 그럼 법률행위는 대리를 한다고 하고 대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리라는 게 뭐야? 대신하는 거. 나 대신 집을 사줘. 나 대신 물건 좀 사다 주세요. 라는 거 있죠? 이게 대리예요. 그 대리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걸 대신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 대신에 뭐 좀 해줘요. 그런 거 있죠? 여기.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계약이 무효가 되기도 하고 취소가 되기도 해요. 무효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저희 애들도 무효 취소 그러거든요. 그 무효 취소란 거에 뭐겠어요? 효력이 없어. 이건 무효야. 이건 효력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취소도 역시 똑같고. 그래서 요 무효 취소다 그러면 그냥 어떤 행위에 효력이 발생하냐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보통 무효 취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 여기 보니까 부관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부관이라는 것보다는 조건이 맞아요. 조건. 원래 부관 안에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건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시험 범위는 요 기한이라는 걸 표하여 조건 기한 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래서 조건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병이 만약에 죽은다면 이런 거 아니면 내일 비가 온다면 아니면 내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내가 자동차 한 대를 사주겠다라는 거 있죠. 계약을 맺으면서 거기다 덧붙이는 거 있죠. 부관, 붙이는 약속이에요. 붙이는 약속, 이걸 부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전체적으로 법률행위가 뭔지, 법률행위 핵심이 뭐예요? 의사, 표시, 의사 머릿속에 있는 거, 표시 입으로 나오는 거. 법률행위 뭐예요? 대리, 계약을 꼭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다는 거.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 해서 총 이렇게 나눠져서 설명을 하죠. 이런 부분들이. 요게 총 10문제가 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올라가 보면 법률행위 하고 나오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률행위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법률행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법률행위가 뭐라는 거야? 그냥 의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생각한 대로 또는 의도한 대로 뭐가 나오면 되죠? 효과가 발생되는 거라고 하는 거. 나 이 집 사야 되겠어?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어? 이런 것들을 법률행위 그러고요. 법률행위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계약, 매매계약 같은 거 있죠? 집 사는 거, 마트에서 물건 사는 거, 또 아니면 식당 가서 돈을 얼마 지불하고 식사를 하는 거,
또 아니면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거, 백화점에서 옷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의도한 거잖아. 아, 나 이 옷 잘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의도대로. 이거 얼마예요? 얼마, 아, 가격이 너무 비싸요? 깎아주세요.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계약 자체를 법률행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법률관계라고 해서 쭉 밑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중개사 시험에서는 데코레이션 같은 거, 우리가 횟집 같은 데 가보면 그 무채에다가 회가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회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러면 횟집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회를 먹으러 가지 그 무채나 파스를 먹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장식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뭐 읽어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근데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로.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혹시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런 건 거의 안 봐. 이건 시험에 30년 동안 나온 적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민법의 앞에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 제 2절 법률행위 의하고 나오죠. 자, 이제 여기 잠깐 개념을 좀 보자고요. 자, 법률행위다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의도한 대로 플러스 뭐예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을 법률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자, 여기 보면 법률행위 개념을 쭉 갖다 놨는데요. 여기 뭐라고 갖다 놨냐면 자, 여기 보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를 하면 법률행위를 모르겠다 그럼 뭐라고 생각해? 여기다가 의도 아니면 이걸 계약한 대로 계약 이렇게 그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매매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집 산다고 할까요? 갑이 집을 하나 팔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을이라는 사람은 집을 사고 싶은 거죠. 근데 을이 얼마를 제시했냐면 1억을 제시했어요. 야, 갑이 을한테 그러는 겁니다. 자, 너 혹시 내 집을 1억에 살 생각 있어요? 사겠어요? 라고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 요걸 전문 용어로 청약이라 그래, 앞으로. 청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1억이면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러면 1억에 당신 집을 사겠습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승낙이라고 그래요. 사겠다. 사겠다. 그러면 지금 잘 보면 갑이라는 사람의 의사가 뭐예요? 의사가 1억에는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1억에 팔겠다고 표시했죠. 갑의 의사 표시가 나간 거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도 1억이면 괜찮은 것 같아 하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 1억에 사겠습니다 라고 표시합니다. 의사 표시를 한 거죠. 그러면 갑의 의사 표시와 을의 의사 표시가 합치가 된 거 아니에요? 두 개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한쪽은 물건, 한쪽은 돈이잖아요. 이걸 매매라 그래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계약이 성립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계약이 성립됐다. 그러면 자, 지금 여기 보면 요거 있죠. 너 1억에 살래? 1억에 사겠다라고 하는 거. 요 계약,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이걸 법률행위 이렇게. 왜 그러냐면 갑의 의도, 을의 의도가 합치돼서 효과를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법률행위예요. 이게. 법률행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법률행위는 그냥 계약이다. 매매계약. 혼인계약도 계약이라니까. 난 이분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자, 그 중에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자, 법률행위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이거죠. 자, 법률행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그러면 계약을 했어. 그럼 계약을 의도한 대로 계약이 됐어요. 그럼 계약이 됐으면 그에 따라 뭐가 발생이 돼요? 법률 효과가. 그 효과가 뭘까요? 갑의 입장에서는 돈 1억의 매매 대금을 취득할 거고, 을의 입장에서는 집이라는 거 있죠? 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바로 효과예요. 그걸 법률 효과라 그래요. 그럼 그 법률 효과. 자, 내가 만약에 갑남과 을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효과가 뭘까요? 같이 살 수 있다? 기분 좋다.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 요게 바로 뭐예요?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발생되는데 이 효과의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여기 밑에 보니까 의사표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사표시다. 그럼 의사표시가 뭐냐 그랬어요? 당사자가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자,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자, 효과가 발생되게 되고 이러한 점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법률 규정한 대로 아까 법률 규정이 있었죠? 규정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준법률행위와 구별된다 그랬어요.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는 거 있잖아요. 법률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전혀 안 중요하거든요. 그냥 있으니까 한번 봐드리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안 나와 이런 것들 전혀.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모르면 패스를 하세요.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법률 용어 뒤져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되려 시간 낭비가 되니까.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면 법률행위가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법률행위 모르겠다 그러면 뭐라고요? 계약. 계약은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 요건이 뭐예요? 계약, 매매 계약을 말합니다. 그냥 법률행위 의도한 대로 효과를 발생시키고 핵심이 뭐냐? 의사표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본체로 한다 그랬어요. 의사표시가 뭐예요? 의사표시.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죠. 본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죠. 갑이 청약을 하였다면 1억에 사세요? 1억에 사세요 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청약은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그런데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발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을이라는 사람이 그래 당신 집을 1억에 사겠습니다 라고 표시가 돼. 그래서 갑에 여기 하나 해당된다. 이것만으로 법률 효과가 생기진 않는다. 뭐가 있어요? 매수자가 승낙 1억에 사겠다는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법률 행위가 성립된다 그랬어요. 법률 행위가 뭐라고요? 계약이 성립된다. 만약에 갑남이 을녀에게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단 말이야. 청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청혼을 하고 을녀가 승낙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 자체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가 하나에 따라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의사표시가 두 개가 결합이 되어야 효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법률행위 종류라고 해서 바로 뒷장에서 배웁니다. 일단 여기는 법률행위가 뭐라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의사표시 요 개념이 있죠. 요것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뒤로 가보면 자, 법률행위 종류하고 나오잖아요. 자, 이제 요걸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험에서는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참조는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요즘 주거 형태는 자기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세권 또는 임대차일 수도 있거든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임대차, 원룸, 빌라, 아파트. 자, 갑이라는 사람은 자, 요렇게 집 주인이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자, 새 들어 살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사람 우리가 빌려 쓰는 사람이 있죠. 이걸 우리가 임대차라 그래요. 요걸 임차인. 임차인 빌려 쓰는 사람. 요거 빌려 쓰는 사람. 새 들어 산 사람. 그다음에 요 집주인을 누구라고 하죠? 임대인. 대여. 빌려주는 사람. 요건 빌려주는 사람이고 요건 빌려 쓰는 사람. 우리가 제주도 놀러 가면 자동차 렌트 하지 않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 그 자동차 회사. 이걸 렌트 회사. 이걸 뭐라 그래? 임대인. 그리고 그걸 빌려 타고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을 임차인 그래요. 예를 들면 무슨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가보면 자전거 빌려주잖아요. 그리고 연인끼리 둘이 앞뒤로 타는 경우도 있잖아요.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 이렇게 차인, 임차인 그럽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임대인이 야, 내 집을
야, 보증금 1,000만 원에 자, 월세라고 하는 거 있죠? 월세, 차임이라고 하는데 야, 월세를 있지? 50만 원 냈고 2년간 사실래요? 하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물어보는 걸 뭐라 그래? 청약이라 그래요. 너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랬더니 임차인이 그럽시다 라고 하죠. 그럽시다. 그러면 요걸 승낙이라 그래요. 그럼 잘 봐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의 요 청약이 있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니죠. 을이라는 사람이 그럽시다 하고 승낙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하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지금 여기는 의사표시가 몇 개가 있었던 거예요? 의사표시가 갑의 의사표시하고 플러스 누구요? 을의 의사표시 2개가 있어야 성립되는 거 있죠? 요걸 계약이라 그래요. 계약. 그럼 계약은 처음에는 이럴 거예요. 야, 월세 50만 원 주고 내 집에 살아 그랬더니 우리 야, 월세 너무 비싸. 한 40만 원 든단 말이에요. 그럼 옥신각신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갑이 야, 40만 원 너무 싸. 45만 원. 그러면 을이 그래. 45만 원에 계약을 하자. 하고 이렇게 둘이의 의사가 대립되다가 어느 순간에 합일점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죠? 요게 2개의 의사표시, 2개의 의사표시. 왜 2개의 의사표시예요? 갑의 의사표시, 을의 의사표시. 갑의 의사표시, 을의 의사표시 대립되다가 합일점을 찾는 거, 그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약하고 들어오잖아요. 계약. 여기 하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의무가 생겨요. 을이라는 사람은 매달 뭘 내야 되죠?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월세라는 거, 차임이라는 거. 근데 월세를 법에 2번 연착이 된다면 2번이라는 게 이기라 그래요. 이기. 2번 연기가 됐다면 2번 안 냈다면 임대인은 이렇게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나가라. 너 왜 월세를 2달간 밀렸어? 나가주세요. 라고 해요. 이거 나가. 이걸 나가라고 하거든요. 이 나가라는 의미가 일방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는 이걸 해지라 그래. 해지. 나가세요. 나가세요. 해지 그럽니다. 그러면 요 을의 의사와 상관없이 을은 나가야 돼요. 을은 나가야 되거든요. 요런 것을 일방적으로 효과가 발생한다.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하나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이 한 개의 의사표시로 효과가 발생되는 거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독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단독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하나. 그러면 여기 의사표시 갑의 의사와 을의 의사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요건 계약. 그렇죠? 요건 계약. 요건 단독행위. 이게 2개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고 계약은 2개의 의사가 합치돼서 이루어지는 형태. 요걸 우리가 계약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단독행위가 있고 여기 계약이 있잖아요. 그럼 간단히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몰라도 돼요. 단독행위 계약이 무슨 뜻인지 요걸 좀 논점을 잡으라는 거죠. 자, 먼저 단독행위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단독행위는 몇 가지? 하나의 의사표시. 여기가 키워드예요. 하나, 단독이니까 하나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되는 것, 요게 단독행위예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유언 같은 거, 유언.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요 취소. 우리 뒤에서 배우는 취소라든지 요게 아까 요 해지, 요런 것들, 동의, 요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거거든요. 요런 것들은 하나의 의사표시라고 하거든요.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내지 않으면 나가주세요. 요게 해지란 말이에요. 요런 것들이 하나의 의사에 따라 효과가 발생되는 거 있죠. 요런 걸 단독행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단독행위예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은 뭐냐 그랬더니 계약은 2개의 의사표시예요. 청약과 승낙이 서로 합치된다라고 돼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우리가 매매 있잖아. 야, 너 1억에 집에 팔래? 그랬더니 뭐라 그래? 매수자가 1억은 너무 비싸. 그럼 뭐야? 9천 근단 말이야. 안 돼.
매도자가 9,500. 그럼 매수자가 그래 9,500 하고 딱 대립되다가 어느 순간에 합일점을 찾잖아요. 그래서 자,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예요. 청약이라는 거, 승낙이라는 거. 그래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 하나. 계약은 두 개 의사가 대립되다가 합일점을 찾는 것, 요게 계약이에요.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단독행위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에요. 요런 거, 일방적이니까, 요렇게. 하나. 일방적으로 효과가 발생되는 거고, 계약은 요렇게 된다고 할까? 요렇게. 두 개 의사가 대립되다가 어느 순간에 합일점을 찾는 거 있죠? 요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계약 하나, 그 다음에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 단독행위는 하나, 계약은 두 개. 요걸 토탈해서 뭐라 그래?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법률행위의 의사표시가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개념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합동행위는 이건 X입니다. 이런 건 읽지 마세요. 이런 건 읽지 않아도 돼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효요건하고 나오잖아요.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것만 간단히 보자고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계약을 해볼까요? 계약?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그죠? 을이라는 사람에게 1억에 팔고 싶어요. 그럼 이건 뭐가 돼? 팔게 되면, 자,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매매거든요. 매매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매매 계약, 그럽니다. 그럼 매매 계약이 성립되려면 성립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당사자가 있어야 돼. 그럼 당사자라면 누구를 말하죠? 갑이라는 사람, 을. 갑과 을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야, 내 집을 1억에 살래요? 그랬더니 을이 사겠어요?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먼저는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적. 계약을 하는 목적.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 표시.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고 목적은 뭐겠어요? 집하고 돈 1억 아닐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의사 표시는 뭐예요? 청약하고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승낙. 청약, 승낙 이렇게 들어오겠죠. 청약, 승낙.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갖춰져 있어야 돼. 우리가 만약에 갑남과 을녀가 결혼을 한다. 그럼 당연히 갑남, 을녀라고 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목적이 나름대로 있겠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 결혼해 줄래요? 그러겠어요? 라는 거. 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기본적으로 성립되려면 당사자, 목적, 여기 나온 것처럼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갑남과 을여가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사자 누구누구예요? 갑남과 을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목적 있잖아요. 목적. 그 목적은 나름대로 뭐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뭐 사랑하니까 같이 살겠다. 그런 목적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혼해 줄래요? 결혼해 주겠어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법률행위든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돼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요게 바로 법률행위의 목적, 요건, 성립 요건이라 그러거든요. 법률행위가 뭐예요? 안 되면 계약. 그렇죠? 계약의 성립 요건이 뭐예요? 요 세 가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밑에 나와 있는 거 유효 요건 같은 거 있죠? 먼저 여기 보면 아까 당사자는 뭐라고 했어요?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계약을 맺으려면 의사 무능력자, 막 침 질질 흐르고 눈동자는 검은 눈동자가 아니라 흰자위가 많아.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목적은요,
확정되어 있어야 돼요. 무엇 할 건지.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안 받으려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 첩계약 같은 거 있잖아요. 요 첩계약. 첩계약이 뭐예요? 첩계약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자와 동거 계약을 맺는 걸 첩계약이라고 한다고. 예를 들면 바람 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하고 을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은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집을 줄 테니까 같이 살자. 뭐 이런 동거 계약. 세 번째 의사 표시도 있어요. 그러면 첩계약은 성립은 돼요. 성립은 되는데 효력이 나오겠냐 이거지. 효력이. 당연히 이건 무효가 돼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일부 일처제니까 효력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조건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다고 해서 그 법률행위가 유효인 것은 아니에요. 성립이 되더라도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계약이 성립되면 무조건 효력이 있는구나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원칙은 성립이 되면 효력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립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점을 잘 유념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사표시는 뭐라고 했어요? 의사표시는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한 의사가 일치하여야 하고 하자가 없어야 효과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나눠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계약이 성립되려면 성립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당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가 되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 뭘 따지는 거예요? 이 계약이 효력이 있냐? 효력 요건을 따지거든요. 만약에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얘는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당사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아까 뭐라고 했어요?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계약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뭐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목적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돼요. 법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의사 표시는 뭐예요? 내심의 의사하고 외부로 표시한 의사가 일치가 되어야 되고요. 하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법률행위가 이렇게 성립이 되잖아요.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만 요 효력 요건을 따지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면 효력 요건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좀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애우지 마세요. 이거 애우는 거 아니에요. 자, 무조건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물어보는 건데, 뭐 시간이 나면 읽어도 되고요. 굳이 안 난다 그러면 안 읽어도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네요. 우리가 보통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는 법률행위 목적이잖아요. 목적. 자, 만약에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사고 팔기로 했다. 을은 돈 1억을 주고 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을이 하는 목적은 요 집이라는 거 있죠? 요 집을 가져오려는 게 목적이고, 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요 돈,
대금을 가져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집을 가져온다, 대금을 가져온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목적은 기본적으로요, 반드시 확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뭘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게 확정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행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게 법에 위반되면 안 돼요. 뭐 마약을 팔기로 하는 것들 같은 말도 안 되죠. 이건 적법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확가 적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요걸 가지고 문제를 내긴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법률행위 목적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목적에 관련된 부분이 쭉 나와요.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온 밑에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쭉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끝나가게 되잖아요. 전체로 끝나요. 그러면 다음에 의사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게요, 이제. 자,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배운 게 요거예요. 법률행위가 뭐냐라고 했었죠. 법률행위가 뭐예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면 법률행위다. 근데 법률행위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의사 표시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제 의사 표시는 요걸 볼 거란 말이죠. 요런 걸 의사 표시가 뭔지. 근데 법률행위가 보통 성립되려면 법률행위 종류가 있었죠. 종류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게 있었죠. 단독행위는 뭐예요?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하나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계약은 뭐예요? 두 개의 의사가 대립되다가 하나의 합일점을 찾는 걸 계약.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계약이 성립되려면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뭐였어요? 당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목적. 세 번째는 의사 표시하고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목적은 아까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의사표시가 열이 오는 거, 이제. 근데 의사표시가 항상 시험에 두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거든요. 요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쉬었다가 요 의사표시 개념을 하나 잡읍시다. 아셨죠? 자, 쉬었다 오세요.